수상도 없어졌대, 독서도 없어졌대. 뭐야, 그럼 내신이 끝이네? 이제 학종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건 아직 남아있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1 그리고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대학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입시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바뀌었다 하니까 되게 혼란스럽죠?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혼란스러움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몇 개를 읽어보면 예비 고1 중3인데 저희 때부터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하나하나 찾아보고는 있는데 너무 많고 헷갈려서 민영쌤이 정리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2024 대입 빠지는 게 엄청 많던데 학종 뭘 어떻게 챙기고 쌤들한테 어필할지 모르겠어요. 유유. 요렇게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고1, 예비 고1 친구들이 입시와 관련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바뀐 입시와 그에 맞는 대비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첫 번째로는 수시와 정시의 비중인데요. 이 각각의 비중을 알아야 그에 맞는 시간을 쓸 수가 있겠죠. 일단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수시, 두 번째가 정시인데요. 이 수시는 다시 교과와 학종으로 나뉩니다. 교과라 함은 완전 내신 숫자로 줄 세우기를 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의 수준이나 뭐 학생 수나 이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딱 액면 그대로의 숫자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종이라 함은 학생부 종합 전형 인데요. 내신이랑 생활기록부 내용을 같이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시는 대부분 학교에서 수능 성적을 100%로 활용해서 학생을 뽑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주요 대학 기준으로 보면 교과가 25%, 학종이 35%, 그리고 정시가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들에서 수시에서 전부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나는 10명을 뽑겠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9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 1명은 정시 인원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걸 수시 2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겨서 정시로 뽑는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 수시, 정시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많이 비슷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선배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3, 4년 전 선배들 입시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사실 수시 비중이 70에서 80%는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은 수시로 가는 거였어요. 운이 안 좋아서 육불합이 뜨거나 아니면 정말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만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그때는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완전 회피형이었던 거죠. 정시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제는 실제로 수시만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3 선배들이 수시 경쟁률 터졌다라고 하는 거 여기저기서 보셨죠? 그게 실제로 수시 인원이 줄어든 게 올해부터 조금 체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시랑 정시를 무조건 같이 챙겨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내가 수시가 유리한 성적인지 정시가 유리한 성적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어느 하나에 힘을 더 쏟아야겠다 이 정도의 판단은 가능하지만 예비 고1이거나 고1인 친구들이 벌써부터 하나를 정한다? 그건 부적합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할 만큼 수시, 정시 비중이 비슷해졌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학종은 없어지는 건가요?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제 대학은 내신 아니면 수능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가는 방법 중에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종은 여전히 챙겨야 합니다. 학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기부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생기부를 왜 챙겨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 내용이 잘 관리가 되면 내 생기부 내용과 그리고 수능 최저를 활용해서 부족한 내신을 좀 극복하고 상향으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내신이 미끄러졌으니까 난 수시 포기해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생기부까지 챙겨보는 거예요. 상향 원서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보험으로서의 의미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시, 정시가 이제는 거의 50대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를 다 버려버린다는 건 50%나 차지하는 이 한 장의 카드를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내신을 버린다는 학생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시험장에 가서 아무 대학에 수시 지원을 안 한 그 상태에서 온전한 멘탈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학생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수능시험장
입장에서의 멘탈도 수시 지원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시를 챙겨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2024학년도 생기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변화된 사항을 표로 띄워드릴게요. 짠! 자, 일단 없어진 것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속을 썩였던 그 봉사활동도 없어졌고 수상 실적도 없어졌고 독서 활동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썼어야 할 법한 내용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 없어진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수상도 없어졌대. 독서도 없어졌대. 뭐야, 그럼 내신이 끝이네? 이제 학종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건 아직 남아있는 영역들이에요. 남아있는 영역들을 보면 교과 활동, 내신이랑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종합의견, 행특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부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글자 수도 적지 않죠. 다들 500자 언저리에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는 세특이 전부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세특 말고도 여러분의 역량을 표현할 항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특은 그 교과목과 연결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잘 안 찾아지면 억지스럽게 내용을 써야 돼요. 그리고 과목 선생님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과 연결시킬 필요 없이 온전히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에도 물론 진로 희망 사항은 없어졌지만 내가 어떤 학과를 진학하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항목을 아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남아있는 항목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냐. 일단은 이 세특 관련해서 친구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세특의 중요도가 커졌으니까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고 그것 때문에 지방이랑 수도권 격차가 크게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선생님께 세특을 부탁하면 그 격차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특 쓰는 방법은 제가 Q&A 영상에 다뤄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아마 지방 학생들도 수월하게 잘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항목은 알겠는데 삭제된 항목들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삭제된 항목도 다 생기부에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 없어진 거 맞아요. 기재되지 않는 거 맞는데 교내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대회에 쓰였던 학술 활동들 보고서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창체나 세특 활동에 녹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이 들어가진 않지만 대회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생기부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없어진 거 맞는데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쌓게 된 지식이 있다면 생기부에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냐? 이게 아무 책이나 무턱대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로 활동이든 뭐 동아리 활동이든 세특 활동이든 거기서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근거가 될 법한 책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 시간에 보고서를 써서 내면서 선생님,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 이 책을 참고를 했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에 혹시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독서 활동은 없어졌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를 통해 읽은 책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책 제목은 못 쓰더라도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배웠던 점들을 써주면 그걸로도 아주 충분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생기부에 품을 들일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상대적으로 학종에서 훨씬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1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대학 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육부 지침으로 학종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학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항목들도 너무 많고 없어진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신경 써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일수록 여러분이 묵묵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영상을 참고해서 생기부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은 입시도 저와 함께 아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